현재는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암호화폐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브릭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브릭스 암호화폐가 나오게 되면 달러가 붕괴될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에서 32년을 근무했고 그중 해외 7개국에서 18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한 이후에는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대학마저 정년퇴직하고 이제 인생 산막을 이렇게 자유로운 글쓰기하고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는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암호화폐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크게 세 가지가 바뀌고 있는데 적대적 규제에서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그리고 개인 주도 시장에서 기관 주도 장세로, 그리고 비트코인이 기업의 재무 전략 투자 자산으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브릭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브릭스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브릭스에서 달러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한 게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그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러시아의 카잔이라는 도시에서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좀 다급했던 모양이에요. 본인의 SNS에다가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거를 가만히 지켜보지만은 않겠다. 그들이 달러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되면 미국은 100% 관세를 때리겠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미국 시장을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강하게 협박성 경고를 했습니다. 과연 브릭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릭스 카잔 정상회의에서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오고 갔는데 서방 언론들은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사실 여태까지 브릭스가 한 15차 정상회의를 가졌지만 그간은 그렇게 뚜렷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방의 언론의 시각은 브릭스가 얘기하는 브릭스의 기축통화 같은 거는 저게 얼마나 힘든 건데 브릭스로서는 안 될 거야 라는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브릭스에서 나오는 뉴스를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같이 보시죠. 우선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그 핵심은 브릭스가 서구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핵심 의제를 가지고 토의됐던 내용이 브릭스 공동통화 를 만들고 그 다음에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항할 수 있는 브릭스 별도의 국제결제 시스템을 만들자. 또 하나는 증권거래소 청산소를 만들어서 서방의 청산소에 의존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끼리 해결을 하자. 마찬가지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에서 운반되는 석유에 대해서 서방 보험회사들이 재보험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재보험회사도 하나 만들고 신용평가사도 서방에만 있는데 우리 자체의 신용평가사도 만들자 하는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번 브릭스 회의는 지난해에 가입한 4개국과 더불어 9개국이 브릭스 플러스라고 해서 주축이 돼서 회의를 했고, 이 회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나라가 많아가지고 36개국 국가대표들하고 UN 사무총장 등 6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고 공식 대표단만 5,200명이 넘는 아주 메모드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13개 국가를 준회원국인 파트너 국가로 지정했어요. 그럼 브릭스는 이제는 9 플러스 13이 돼서 2개국의 경제 동맹체가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큰 거냐면 9개국일 때,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만 해도 이미 9개국 인구는 세계 인구의 45%입니다. 거의 세계 인구의 절반이 브릭스 회원국이에요. 근데 GDP 규모만 해도 세계 GDP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이렇게 브릭스의 집단적 경쟁력이 커졌기 때문에 서구가 주도하는 통화금융 시스템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하는 게 이번 핵심 의제였었어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게 브릭스 무역 통화로 브릭스 유닛이라는 근본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자 하는 게 또 핵심 의제의 하나였습니다. 브릭스 유닛이라 하면 실물 화폐입니다. 한마디로 근본이 화폐인데 금을 40%를 담보로 하고 그 다음에 9개국의 통화 바스켓 비중을 60%로 한 근본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오갔고, 그러니까 이 개념은 브릭스 각국이 자국의 통화를 쓰되 무역을 할 적에는 이 브릭스 유닛이라는 근본이 디지털 화폐를 갖고 무역을 하자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간 브릭스는 러시아가 주도해서 3단계 기축통화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1단계가 일단 위안화를 잠정적으로 그들의 교역의 기축통화로 쓰고 2단계를 디지털 화폐로 만든 다음에 3단계는 금과 리튬 등 희귀한 원자재를 담보로 하는 실물화폐를 만들겠다가 그간의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그 계획을 수정했어요. 사실은 기축통화를 만든다는 거, 공동통화를 만든다는 건 당장이 지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방 언론들이 그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여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태도를 바꿔서 그 기축통화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폐지하고 각국은 자국의 통화를 쓰되 무역할 때만 우리가 무역통화를 쓰자라는 개념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 무역통화의 개념은 사실은 1944년 케인즈가 구상했던 개념이에요. 그때 영국 대표였던 케인즈는 방코르라는 무역 통화를 만들어서 각국은 자국의 통화를 쓰되 무역 정산할 때만은 방코르를 가지고 하자. 케인즈가 생각했던 건 한 나라의 패권적인 통화가 기축 통화가 되면 그건 필요 없고 무역 전쟁을 유발하고 무역 전쟁은 환율 전쟁으로 비화되면서 궁극적으로는 패권 전쟁으로 가는데 나중에는 물리적인 전쟁, 곧 3차 대전이 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세계 화폐격인 방코르를 주장했던 겁니다. 이번 브릭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 브릭스 유닛이 바로 코인즈의 그 방코르 개념을 채용해 온 거예요. 그리고 브릭스는 빠르면 내년 중에 이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닛이라는 디지털 화폐는 이미 UN 산하기관인 이리아스에서 2015년에 개발을 완료한 그런 디지털 화폐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스위프트에 대항할 브릭스만의 결제 시스템을 갖다 쓰자라고 하면서 그 이름이 브릭스 브릿지입니다. 이 브릭스 브릿지라는 건 브릭스 국가 간의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상호 연결해서 쓰는 그런 결제 시스템이에요. 게다가 그간 5개국이었을 적에 그들의 CBDC를 상호 연동할 수 있는 브릭스페이라는 결제 시스템도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는 지불 시스템으로 한 단계 더 진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국이 러시아를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만 압류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있던 비자나 마스터카드들도 다 철수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그들의 신용카드를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브릭스페이라는 걸 가지고 앱을 만들어서 휴대폰에 깔아두고 해외에 나가서 이거를 가지고 신용카드 대신 자국 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불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제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브릭스는 연 300억 달러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며칠씩 걸리던 송금이 즉시에 당과 동시에 스위프트 시스템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 나름의 그러한 통화, 금융,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브릭스 브릿지의 강점은 이것도 앞으로 1년 내에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실 어디가 개발한 거냐면 서방 측에 국제결제은행이 개발을 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이 이걸 개발할 적에 중국,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들하고 같이 개발을 했고 특히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중국 인민은행이 주도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개발하고 나니까 이거를 미국 연준에서 분석을 했더니 이 시스템을 쓰게 되면 달러 사용은 줄어들고 위안화 사용이 늘어난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지금은 국제결제은행에서 이 프로젝트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에서 이 기술을
채용을 해서 1년 내에 브릭스 브릿지라는 그 결제 시스템을 쓰려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 보이는 건 오래전에 만들어온 브릭스 회원국이 5개국이었을 적에 브릭스 페이라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각국의 CBDC를 리플을 이용해서 표준화시켜서 서로 교환하고 거래하고 결제할 수 있게끔 됐는데 이 리플이 쓰였는지 여부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어요. 하여튼 그림으로서는 지금 각 CBDC에 지금 리플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건 아직 공식 확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또 하나는 요번에 이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논의가 됐는데 최근에 브릭스 회원국들이 그들의 무역을 달러를 배제한 그들의 통화로서 무역하기로 하고 이미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과 중국 간의 교역에 있어서는 브라질의 해와라나 중국의 위안화를 가지고 무역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해와라는 변동성이 심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중심의 기축통화는 위안화가 됩니다. 그래서 브릭스 회원국 간의 무역 통화는 지금 위안화로 쓰이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위안화의 유동성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위안화로 무역을 하고 싶어도 다른 회원국들이 위안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브릭스 유닛이라는 무역 통화의 개념도 그 유동성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고, 또 하나는 중국의 위안화가 부족한 대신에 비트코인으로 무역을 하기로 그들이 이번에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브릭스의 무역 통화로 쓰이게 될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쫓아가 보죠. 중국의 통화인 위안화가 무역 통화로서 지금 부족한 이유는 이 그래프에서도 보듯이 중국은 무역 흑자국입니다. 이렇게 무역 흑자국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미국처럼 무역 적자가 나야 달러가 무역하는 상대국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처럼 이렇게 무역 흑자가 나오면 오히려 해외에 있던 위안화조차 중국으로 빨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국 통화인 위안화는 무역 통화로서는 아직까지 유동성이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이런 상태에 직면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세계 무역 네트워크입니다. 이건 벌써 4년 전 기준인데도 중국을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삼는 나라는 140개국이 넘어요. 그런데 미국을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삼는 나라는 이제 40개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지금 세계 무역은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히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은 그들은 실용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미국이 자기 편에 줄을 서라고 그래도 자연스럽게 수출 상품의 단가가 싸고 교역량이 많은 중국 쪽으로 줄을 설 수뿐이 없는 그런 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CIPS라는 그 결제 시스템이 지금 중국하고 교역하는 나라 사이에서는 그게 서구의 스위프트 시스템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CIPS가 뭐냐면 2012년에 미국이 이란을 제재할 때 이란을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차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란이 세계 통화 시스템에서 차단돼서 경제가 급락을 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놀란 게 이란보다도 중국, 러시아와 인도가 놀랐어요. 우리도 언제 미국하고 척지면은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차단될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그들이 자국적으로 만든 게 중국은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러시아는 루블화 국제결제 시스템, 인도는 그 루피아 국제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그들이 만든 CIPS라는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을 하는데, 지금 보이는 그래프가 이미 중국하고 거래하는 나라들은 달러보다는 위안화를 더 많이 씁니다. 중국의 대외 결제 비중이 지난해 3월을 기점으로 위안화의 사용량이 달러 사용량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지금 브릭스 회원국 간의 무역을 하는데 위안화가 지금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상회에서 뭐가 논의됐냐면 브릭스 회원국 간에는 비트코인 무역을 하자. 그리고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하자. 즉 한마디로 달러 대신은 비트코인을 그들의 무역 통화로 쓰자는 게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가
암호화폐를 공식 투자 대상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러시아는 재빠르게 자세 전환을 했는데 러시아는 여태까지는 채굴을 금지하고 암호화폐의 국내 거래를 금하고 있는 나라인데 채굴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 날 이미 발효가 됐고 그리고 러시아만 이렇게 합법화를 한 게 아니라 러시아는 브릭스 회원국들한테 러시아처럼 이렇게 다 따라주기를 권하면서 브릭스 전역의 채굴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하자 하면서 어떤 안을 내놨냐면 비트코인 채굴과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듯이 브릭스 회원국들이 다 같이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자 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걸 합법화하면서 그들 나름의 고민거리도 있었어요. 뭐냐면 러시아가 채굴을 금지하고 암호화폐 거래를 막았을 적에는 러시아 부호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해외로 자본을 유출하는 거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오픈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해외 유출을 막아볼 수 있을까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놨냐 하면 러시아 채굴업자들은 채굴한 비트코인을 러시아 상품을 수입하려는 수입상한테 팔자. 즉 예를 들어서 러시아 석유를 살려고 하는데 위안화나 루블화가 없는 그런 수입상들한테 비트코인을 팔아서 그 비트코인으로 러시아 물품을 수입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면서 해외 수입상한테만 팔 수 있고 국내 판매는 지금은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국내 판매 묶어놓은 건 요번에 묶어놓은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판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풀지 않고 해외 판매만 요번에 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법안을 사실은 준비를 했냐면 러시아는 올 초에 기업이 국제무역을 함에 있어서 암호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켜 놨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이런 사전 준비를 한 건데 그리고 이어서 러시아 정부는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 두 개 거래소를 설립해서 루블화를 암호화폐로 교환하고 반대로 암호화폐를 루블화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또 하나는 내년 1월 1일부로 중앙은행의 감시 아래 암호화폐 무역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위안화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브릭스 통합 바스켓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개발 가능성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러시아는 급하게 태도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국이었던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지가 이제 관심사인데 변화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중국도 2021년 5월에 모든 채굴과 비트코인 거래 사업을 일체 다 금지시켰는데 그 가장 큰 목적은 그들도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는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채굴을 합법화시켰지만 그걸 국내에 팔지 않고 러시아 물건을 수입하려는 해외에만 팔도록 지금 법안을 운영하고 어떻게든지 자본 유출을 막으면서 비트코인이 무역 통화로서 작동할 수 있게 하는데 과연 그러한 시스템을 중국도 도입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지겔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많은 국가가 결국 달러를 버리고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과거에 무역 통화는 달러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역 통화로서 브릭스가 비트코인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부자아빠 가난아빠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브릭스 암호화폐가 나오게 되면 달러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을 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움직임을 들은 트럼프는 서방 언론과 달리 본인이 다급하다고 생각했는지 정책이 아닌 본인의 SNS에다 이런 걸 올린 거예요. 브릭스가 달러 대체 방법을 찾게 되면은 미국이 관세 보복을 할 텐데 달러 대안을 찾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 SNS에 올렸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페트로 달러의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JP 모건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원유 거래의 5분의 1이 달러의 통화로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중국은 2020년 말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을 때 아랍 전체 국가들과 회의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는 위안화로 거래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몇몇 국가들은 시행하고 있어요. 우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석유나 가스를 팔 적에 위안화를 당연히 받고 있고, 인도의 팔 적에는 인도의 루피아를 받는 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의 통화인 디르함을 대금 지불 통화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안화나 중동 통화 같은 것들이 이제 원유 거래에 쓰이기 시작했는데 그 수치가 이미 20%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언론엔 잘 주목받지 못했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74년도에 키신저가 사우디 국왕을 찾아가서 비밀 협정을 안겼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과 당신 정권을 지켜줄 테니 앞으로 오펙은 석유를 달러로만 파십시오라는 비밀 협정을 체결하고 그 이듬해에 군사경제협정이라는 50년 만기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페트로달러 협정이에요. 그런데 이걸 페트로달러 협정이라 할 수 없으니까 군사경제협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백을 맺었는데 미국이 올해가 50년 되는 해였습니다. 이거를 사우디에 연장을 요청했는데 사우디가 이걸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달러로만 판매해야 되는 의무에서는 해방된 겁니다. 이러한 요인도 있고 해서인지 이미 페트로달러에는 균열이 시작돼서 위안화 등 다른 통화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릭스 무역통화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시행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지금 브릭스 유닛이라는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무역통화 금 40%와 브릭스 플러스 통화 바스켓 60% 가중치를 둔 실물화폐를 만드는데 앞으로 그들의 무역통화로서 비트코인이 활기차게 쓰이게 되면 아마 담보물에 비트코인이 들어갈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면 어떤 일이 예상되냐 하면 미국과 브릭스 국가 간의 비트코인 매집 경쟁이 벌어질 거예요. 브릭스 국가들은 그걸 투자 대상으로보다는 일단 무역 통화로서 중국과 무역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일 거고, 그리고 미국이 이걸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도 많은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국 중앙은행의 담보물에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은 사실은 이자 한 푼도 안 붙는 건데도 불구하고 각국 중앙은행은 그들의 준비자산에 금을 모으고 있듯이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가상자산 투자회사인 갤럭시 디지털의 대표 마이클 노보그리츠는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블룸버그 TV에 나와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게 된다면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보다는 빠르게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퇴장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레시엄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이론을 잘 아실 텐데 앞으로는 시중에 법정화폐, CBDC,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등 여러 통화가 쓰이게 되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텐데, 그런데 사실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화폐들은 인플레이션 화폐입니다. 즉 화폐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가치가 희석되는 화폐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비트코인을 선호할 수뿐이 없고, 시중에 여러 종류의 통화가 돌아다니는데 내가 비트코인을 손에 쥐게 되면 우선적으로 달러나 다른 통화를 먼저 쓰고 통화는 지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중에서는 비트코인의 유동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3년 전만 해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330만 개였었는데 지금은 250만 개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 장기 투자할 사람들이 재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기 때문에 거래소 물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브릭스가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리고 특히 이제는 개인 주도 장세가 아니라 기관 주도 장세가 되나서 기관들이 큰 몫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는데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 퇴장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입니다.